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카텔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연초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가 세계 증시 어느 상황과도 비교를 해봤을 때 역대급 최악의 실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지만요. 연초 들어서 4.9%의 낙폭을 보이고 있는 코스피 지수. 왜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 내용들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1시간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특히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와 비교해서도 상대적인 좀 부담감을 더 안고 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그 힌트를 찾으면 될지 오늘 이 1시간 동안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카텔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이머 테코너입니다. 타이머 테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먼저 종목 상담하기 전에 참여 방법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단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인성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9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하는 장세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오늘도 까딱 잘못하다가는 음봉형 도지 형태로 9거래일 연속 하락 추세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네. 그 추세는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수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가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2,502.37포인트는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설명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847.37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선 안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잘 보시면 아직 양대 지수 모두 지지선은 이탈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지선이 이탈되게 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 모든 개별 종목들의 하락이 연이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주식 양도세의 회피 목적으로 매도했다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면 어쩔 수 없이 불강력적으로 고점에서 매집하는 가격이 생겼을 텐데 지금은 그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패시브 자금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 자금이 이제는 서서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지수의 위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반도체와 더불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끌었었던 해운 관련주는 결국엔 단기적인 이벤트성 재료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 첫 번째, 바다의 파도가 잠잠해질 때부터 이듬해 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을 만들어내야 되는 성장기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출과 수입을 하면서 해운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져 있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납입 기일을 맞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항로로 홍해가 됐건 호르무즈가 됐건 지속적으로 그쪽 통로를 통해서 진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사단이 발생을 한다면 돌아서 우회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간도 기간이고 그만큼 지원 나오는 것이 없다면 정부 정책으로 인한 지원이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받겠습니까? 바로 해운사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출과 수입을 하는 기업들이 그 피해를 본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그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나와야 하지만 해운사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운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 기업이 리스크를 해지해 준다면 해운사는 굳이 주가가 내려갈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운사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에서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 대장주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들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겠지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키 맞추기가 일어날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해운사들이나 혹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 있죠. 바로 하림그룹의 페노션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기보다는 이번 매출 시즌에는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횡보 장세를 그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해운주들 지금에도 타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늦었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제가 언급드렸었던 10월 달부터 종목을 진입하셨다라면 지금은 수익을 맛보실 수 있는 가격 구간이시겠지만 지금 진입하신다면 다시 해운주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그 시기까지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리스크를 간직한 채 시간을 보내실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G와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언제나 여태까지 바라봤을 때 5G 때도 마찬가지고 6G 때도 마찬가지지만 통신 관련주들은 지속적인 모멘텀으로 수익과 영업이익, 매출액을 만들어내겠지만 단기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슈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것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적 이슈로 상승을 보여줬던 해운주들이나 부품 관련주들 유의해서 투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어떤 고민점들 들고 와주셨을지 이 15분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주성민님의 팜스토리 종목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38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7%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 내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왔고요. 팜스토리 오늘 종가 1,681원에 마무리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 팜스토리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우선 좀 좋은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액이 2020년까지는 그냥 도토리 키재기 정도 1조 선 안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2021년에 1조를 기록하고 2022년에 1조 4천억을 기록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2023년 전망치도 마찬가지로 1조가 넘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영업이익이 부족할 수 있지만 팜스토리, 이름 그대로 팜, 뭐와 관련된 종목이겠습니까?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거, 네옴시티, 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과는 그렇게 큰 밀접한 연관성이 없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2038원이라는 가격이 상장된 이후로 지금까지로 바라봤을 때에는 꽤나 높은 가격으로 보여지시겠지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비중을 한 번 더 물타기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으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3% 더 추가로 진입하셔서 비중을 10%로 맞추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왜 괜찮으냐? 지속적으로 지지가 될 수 있는 가격 구간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올라서면서 지지가 되는 가격 구간이 생길 겁니다. 물론 기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기간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괜찮으나 실질적으로 팜스토리가 현재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모멘텀은 네옴시티입니다. 하지만 네옴시티가 언제 시작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팜스토리의 주가가 언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직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서는 팜스토리 얼마에 익절을 해야 되겠습니까? 적당히 익절해서는 안 되겠죠? 못해도 3,000원에서는 매도하시는 시나리오를 세우신다면 이 종목 더 보유하시는 게 좋겠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손실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본전에서 매도를 하겠느냐? 본전에서부터 다시 한번 저항을 받으면서 눌림이 생길 수 있어요. 2,000원 가격 구간에서. 하지만 그 눌림이 지난 다음부터는 주가가 상승할 거니까 지금 한 번 더 3%의 비중으로 추가 매수 하신 이후에 이 종목은 3,000원 단까지 올라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은 대략적으로 1년 이내에는 한 번 더
큰 시세를 내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면서 좀 마음 편하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장 폐지될 이유 전혀 없고요. 상장된 이유를 주가 위치로 바라봤을 때에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저점으로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는 가격을 1,300원 단까지 낮춰볼 수 있기 때문에 1,300원이 지지라면 그 위로 올라가는 가능성밖에 열려있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팜스토리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서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팜스토리는 장기적인 투자를 권해주시면서요. 3% 더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 지금 자리에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렸습니다. 목표가는 3,000원 제시해 주셨네요. 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마이클님의 비셈전자입니다. 5,54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단타로 들어갔습니다.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왔어요. 비셈전자 오늘 종가는 5,780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요즘 불꽃 랠리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게 6G와 관련된 종목인데 방금 전에 우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직전에 시황을 읊을 때 제가 6G에 대한 내용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통신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을 보여주기보다 이번 한 번 파동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주춤거릴 수 있다는 내용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비셈전자는 가야 될 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 추세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가격 어떻게 보면은 지금 또 딱 그 가격이 맞아 떨어져 있습니다. 매도 청산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인데 자, 그게 무엇이냐? 바로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5,540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5,540원이시면 수수료와 세금을 포함해서 내가 매도를 잡아야 되는 가격이 5,570원이 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가격은 5,540원이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해 놓는 겁니다. 언제?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하지만 오늘 또 한 번 뉴스가 나왔지만 비셈전자는 주가를 올리지 못했죠. 오히려 눌리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5,54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 안에서만 지켜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단기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빠져 내려온다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다? 4,700원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5,540원에 매도하신 이후에 어디에서 재진입할 수 있느냐? 바로 4,700원에서 재진입이 가능한 6G 관련주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까지 안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전문가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려갑니다. 다만 이번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은 거라면 종가 기준으로 5,540원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거래일에 다시 종가를 5,540원 위로 올려놓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지만 아직은 수익 실현 구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비중을 5%만 먼저 매도하셔서 수익을 어느 정도 익절해 놓으신다면 그만큼 뭐가 되겠습니까? 4%의 수익을 보신 상황인데 아이고 비셈전자가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시초가가 갭이 떠서 시작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그렇다면 6G는 내일도 미래가 밝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내일 시초가를 기준으로 14%의 수익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장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14%이기 때문에 4%가 눌려서 10%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그 자리에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주가가 더 내려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어느 자리가 되느냐? 바로 오늘의 고점이 되는 6,130원 또는 6,000원을 이탈할 때 절반 매도해서 수익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라는 설명과 더불어 5,540원 아래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미 수익을 만들어 놓은 5% 정도의 수익이 있기 때문에 5,540원 기준으로 5%가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리스크를 해지를 할 수 있는 손절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가격을 이탈할 때는 내가 어느 자리에서 잡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700원 단 아래에서 재진입할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비셈전자는 그런 식으로 핸들링을 보실 수 있는데 자, 매출액과 영업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왜? 시가총액도 작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장 폐지될 요건 없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채 비율과 유보율 충분히 좋은 상황에 한 가지 더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6G와 더불어 비셈전자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으나
장기 투자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어느 가격에 내가 진입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진입 자리,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는 4,700원 아랫단입니다. 정말 더 좋은 자리를 잡아보자면 4,500원 아래겠지만 이번 상승 추세가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1차 상승 파동으로 바라봤을 때 4,700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4,500원을 이탈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4,700원에서부터 3% 나눠서 진입하시는 동일 비중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타기가 아니라 분할 매수겠죠? 분할 매수하면서 주가가 내려와 준다면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통해서 내 비중을 늘리고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때 5,000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수익이 꽤 많이 나오시는 상황이겠죠? 그렇게 은행 이율보다 많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 비쌤전자라는 설명 다시 한번 드려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비쌤전자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바라기님의 위지트입니다. 948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코인 아직 괜찮겠죠? 라고 왔습니다. 비중 15% 가지고 계시고요. 위지트 오늘 종가는요. 84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참 시끌시끌합니다. 이 비트코인 관련주로 엮인 이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자, 위지트 하면 떠오르는 건 비트코인 가상화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기준을 먼저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미국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SEC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출범이 됐죠. 그런데 국내 시장에서는 거래가 안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시장으로 바라봤을 때에도 ETF가 승인됨과 동시에 윗꼬리를 달리면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가 어느 가격 구간에서 받쳐질지만 확인할 수 있다면 위지트 반감기까지 한 번 더 모멘텀을 잡아볼 수 있을 텐데 문제가 되는 건 동전주를 매매하신 것부터가 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지트의 전망을 바라봤을 땐 충분히 가능성은 엿보입니다만 큰 수익을 만들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수익 구간에 왔을 때 매도를 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매수하신 것인지 그게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왜?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주말 동안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걸 눈으로 보고 계셨을 텐데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날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출범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 관련주가 다시 한번 수급이 불러와 주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으셨다면 비트코인과 관련된 뉴스를 갈취하셔서 그 내용들의 신빙성과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위지트가 아니라 뭘 투자하셨어야 됩니까? 갤럭시아 머니트리 또 뭐가 있습니까? 갤럭시아 SM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기술 투자 그죠?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셨어야 되는데 종목 선점부터 잘못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캐스터와 함께하는 15분 상담 코너 마무리가 됐는데요. 마지막 종목 위지트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 자체를 잘못하셨다라고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본전이 왔을 때는 정리를 하시고 위지트 같은 동전주는 안 쳐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슈는 남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비트코인은 재료가 소멸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하락을 예견하지는 못했지만 자, 반감기가 오는 4월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들고 있다면 매도 포지션을 잡아보는 걸 3월 중순 정도로 잡아보면서 다시 한번 바닥이 다져지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진입해 볼 수 있는
관점이 또 생길 수 있겠죠. 네.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오늘 질문 주신 종목은 위즈트라는 종목을 질문을 주셨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손절하시는 방향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4월 반감기 그 내용이 이벤트가 다가오기 전에 매도를 하시는 편이 좋겠다라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오늘 코스피 지수 물론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국내 증시가 상황이 해외 증시와 비교했을 때 너무 좋지 않다라는 말로 오프닝을 좀 시작을 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상해 증시도 좀 올랐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도 1%가 넘는 조금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증시 왜 이렇게 못 가는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자, 첫 번째로 이런 말씀 드리면은 저놈 사기꾼이다라는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내리고 싶었나 보죠. 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수가 미국을 따라갈 때는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주다가 가끔씩 올라갈 때는 아니고 내려갈 때만 혼자 꺾여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을 찾아봐도 내려갈 만한 이슈가 없습니다. CS 상황리에 맞췄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상황리에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 디스플레이 반도체 또 뭐 있습니까? 제약바이오주들 내려갈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내려가고 있다? 왜일까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자, 내려갔으면 이제는 올라갈 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은 내려갈 재료는 없다. 그런데 시장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한번 쭉 돌이켜보면서 오늘 그래도 시장이 상승 마감할 수 있었던 재료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좀 반등을 보여줬어요. 오늘 저희 상담 시간에도 네오셈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네오셈도 좀 오늘 올랐고 특히 오늘 제주반도체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제주반도체 나쁜 친구죠.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 네오셈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XL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반도체 클러스터에 622조를 투자한다는 그 내용 때문에 3S와 네오셈의 주가가 꽤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진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상승이 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자리를 잡고 움직여줬었던 AI 관련주들이 모두 다 지금 한 통속입니다. 한 통속인데 그중에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CXL 관련주로 주가를 올렸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CXL 관련주가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코리아 서키트. 그죠? 코리아 서키트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코리아 서키트는 올라가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봤을 때 제가 네오셈을 보는 관점 그리고 제가 반도체를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이냐? 옥석 가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테마가 확실하게 완고하게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가려는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서 뉴스에 힘입어 시세를 만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 첫 번째, 네오셈 무슨 관련주입니까? 코스피 종목이죠? 오늘 네오셈 코스피 종목인데 코스피 지수 어땠습니까? 눌렸죠? 눌렸는데 네오셈이 갔다? 그런데 CXL이다? CXL이면 삼성전자도 올라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또 힘을 못 썼죠. 그렇다면 네오셈은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수급이 이미 달라붙었기 때문에 더 올라가야 정상인데 내일 시장 한번 주목해서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네오셈의 주가가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CXL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제가 제주반도체는 나쁜 놈이라고 설명을 드린 이유. 왜? 처음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온디바이스라고 시끌벅적하게 떠들어 놓고 이제는 다른 것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제주반도체 상승으로 따라 올라갔었던 관련주들은 온디바이스의 관련주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제주반도체가 상승할 때 상대적으로 주가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 CXL이 더 강할 수 있다. 클러스터 관련주가 강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제주반도체의 거품은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치중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치중을 벗겨내기 위해서는 뉴스가
제주 반도체 단독 뉴스가 필요한데 그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온칩스, 심텍,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또 뭐 있죠? 칩스앤미디어, 텔레칩스까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제가 가장 주목해 봤었던 내일 코스피의 지수는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 그 뉴스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어떤 뉴스일까요? 자, 셀트리온 글로벌이 미국 나스닥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시간 외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가 꽤나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다는 걸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다른 관련주들 지금 또 이러면 너무 또 복잡해집니다. 첫 번째, 해운 관련주 안 볼 수가 없겠죠. 석유 관련주도 봐야 될 겁니다. 반도체도 봐야 되고 디스플레이 관련주 봐야 되고 제약 반도체도 봐야 되는데 제약 바이오도 봐야 되는데 지금 내일 시장에서 올라갈 종목을 뭘 잡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셀트리온 관련주들 먼저 보시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해운 관련주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운 관련주들도 보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과연 그들 중 누가 시초가를 기준으로 더 큰 상승폭을 그려내면서 수급을 불러일으킬 것이냐. 그로 인해서 내일 우리가 오전의 먹거리를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승기를 잡아볼 수 있을 것이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 관련주는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장이 끝난 시간부터 내일 아침 8시 50분 전에 뉴스가 나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주 반도체를 필두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길게 뽑혀 나오면서 양봉으로 끝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소외될 가능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오셈이 큰 폭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네오셈이 먼저 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 시간에서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었던 셀트리온을 필두로 제약바이오주들의 다시 한번 이슈가 불러올 수 있을 것이냐. 그렇다면 항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유전자 가위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곧 도래하는 비만 치료 관련주로 갈 것이냐, 또 갈리죠. 하지만 갈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건 오늘 거래대금 기준으로 내일 시초가 9시 반 이전에 과연 어떤 관련주들 최소 3개 이상의 관련주의 거래대금이 붙어야 됩니다. 누가 대장으로서 내일의 시장을 주도할 것인지 지켜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진입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혼조세가 만연한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네, 좋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네오셈과 제주 반도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내일 좀 시초가에 네오셈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지 이 부분부터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제주 반도체는 그 제주 반도체보다는 가온칩스나 심텍, 칩스앤미디어, 퀄리타스 반도체가 주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홀딩스가 미국 나스닥을 간다는 뉴스가 좀 나오면서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의 제약바이오 종목들 어떤 부분을 필두로 해서 시초가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고 내일 시장 한번 노려보자, 이런 내용들까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 저희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런 내용들 꾸준히 조금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 중에 기법이 뜬 종목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은 이스트소프트 들고 오셨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간 종목이긴 한데요. 사실 좀 차트상에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좀 답답한 구간에 좀 놓여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많이 답답했죠. 손절할 뻔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목을 보시면서 그러면은 예시 종목으로 들고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핑크색과 파란색 지지선 저항선을 이용할 때 마찬가지,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가격을 이탈하고 그 다음날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가 손절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스트소프트가 딱 그 예시로 너무나 적합한 종목입니다. 핑크색 지지선을 이탈하고 그 다음날 회복해주지 못했다면 손절해야 하는 종목인데, 자, 그 이전에
이스트 소프트는 앨런이라는 AI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무엇이 있느냐? 오픈 AI사에서 만든 스토어. 네, GPT 스토어가 있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토르 기법이 포착됐을 때에는 그런 뉴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서야 주가가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바라봤을 때 이스트 소프트, 자, 포착된 곳은 바로 메가토르 기법이죠. 그런데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고 나서 갭을 띄우고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온 자리가 있습니다. 자, 120일 차트로 보여드릴 텐데 11월 중순경에 갭을 띄우고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왔을 때 이 자리를 넘어가면서부터 시세가 나온다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대목. 그렇다면 이 자리만 찾아서 자동 매수를 걸어놓는 투자자들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 갭을 띄우고 윗꼬리를 단 고점을 넘어가는 상황이 생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정도면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 정도면 내가 첫 번째 시세를 올리면서 그 가격 구간에서 진입했던 개인 투자자들을 모두 다 털어내고 개미들을 털어내고 그 물량을 내가 온전히 받아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트 소프트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있었지만 이 내용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죠. 왜? 시장의 뉴스로 나오기 직전에 이전까지는 어떤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지 그 계약이 그쵸.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 자 메가토르 기법 같은 경우는 해당 종목의 저점 가격 구간에서 포착이 된다는 설명을 드렸었고 토르 기법은 저점이 아니라 주가를 상승시키려고 일부러 차트를 만드는 그 움직임을 포착해서 진입한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스트 소프트는 모든 종목이 다 이탈하던 10월 중순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이후에 꽤나 답답하게 지지분했지만 검은색 저항선을 넘어가면서까지 주가를 올리려는 그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메가토르 기법까지 내려왔다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만 내려오지 않고 다행히도 가격이 지켜졌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는 종목이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음봉이 나오면서 야 이거 급하게 올라간 만큼 급하게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손절선이 어디입니까?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을 이탈하는 이거래일제의 종가에 매도를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스트 소프트는 장기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관망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카페24와도 비슷합니다. 네. 고점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 장세가 나온다면 차라리 고점을 찍었었던 가격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고 이 종목이 내려오는 가격, 박스권의 가격에서 재진입할 수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는다면 이스트 소프트는 마찬가지로 챗 GPT가 출시되는 순간 재료의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설명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장세에서 조금 고점에서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매도를 하고 지금 이스트 소프트 나중에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전략이 더 옳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코스피가 먼저 내일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못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코스피가 많이 내려와서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가 거의 비슷한 위치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다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줘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될 텐데 그 상승 추세를 AI 관련주들이 이끌어낼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스트 소프트는 오늘 거래대금이 조금 붙긴 했지만 상승 추세를 이어낼 때 거래대금만큼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력도 모든 물량을 다 정리하고 이탈했다라고 볼 수 없는 종목이 이스트 소프트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일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진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면서 3만 원대를 익절 가격으로 잡아놓되 혹여나 내일과 모레 다시 한번 음봉이 나온다면 오늘의 시초가를 손절선으로 잡아놓고 이스트 소프트를
보유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닥도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다시 한번 반전의 힘을 발휘할 시간이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된 종목들 좀 힘을 가지고 시세를 이끌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먼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AI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더 갈 수 있다는 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후에 음봉이 나오면서 조절을 받게 된다면 이 종목 그때는 오늘의 시초가를 손절선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리뷰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에코바이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저희가 들어간 종목이었고요. 목표가가 7,120원으로 제시가 됐었고 오늘 장중 고점 7,780원을 터치하면서 오늘 VI가 발동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 종목 25%를 넘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처음에 설명드릴 때는 바이오 가스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에코바이오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또 장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상승은 석유 사업법으로 인한 상승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가 좀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핑크색 지지선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는 종목이었었고 이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을 때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오늘 그 가격 위로 종가를 마감했다면 너무나 좋은 상승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종목이었는데 지금 위치로 봤을 때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슬슬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석유 하는 순간 떠올라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해운 관련주, 그죠? 해역과 관련된 이슈, 그것들을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에코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석유의 상승, WTI, 석유 텍사스 원유의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서 에코바이오의 주가도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 관심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랑도 연관을 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중동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해운주 또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위험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에코바이오가 지금 추세를 만든 것처럼 보여지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추세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주가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단으로는 열려 있지만 오히려 상단으로 빠르게 열려버리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바닥을 디디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에코바이오는 확실하게 석유사업법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올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네. 국회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더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면서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우리는 진입하신 여러분들은 아직 익절자리 아니라는 겁니다. 왜? 신규 진입 관점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수익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하고 기다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9,530원이라는 고점이 있는데 9,530원까지 이번에 상승을 한다면 만원 단까지도 충분히 찍어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익절하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 받아보시려면 먼저 들어오셔서 종목 받아가시고 제가 못 믿어오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매출액 보시고 영업이익 보시고 부채비율 보시고 또 뭐 봐야 됩니까? 유보율 보시고 또 뭐 봐야 됩니까? 영업이익률이 증가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신다면 뭘 보시겠습니까? 해당 기업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다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진입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리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으로 종목을 포착하실 수 있는 조건 검색식 그리고 오색선 여러분들 차트에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 전부 다 노란 톡방 들어오면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돈 달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최인성이라는 이 막둥이의 관점이 무엇인지
알아가시고 이 관점이 여러분들 중에 맞는 분 계시다면 이용해서 수익 만들어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뭐가 남느냐? 명예가 남겠죠. 그것만 달라는 겁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성 멘토님의 기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늘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새는 토르 기법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집에서 혼자 좀 공부하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그것도 같이 드려요. 64페이지 정도 되는데 프린트해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컴퓨터로 보시면서 좀 공부를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또 제가 영상을 또 찍어놨습니다. 그 영상들까지 같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관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2024년에 기대되는 관련 섹터, 관련 테마는 또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하반기까지 끌고 가볼 수 있는 테마는 또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 다 그냥 관점만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제가 항상 방송 초기에 시황에 대한 언급을 드리죠. 그런데 그 시황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보고 있네 라는 견해를 또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합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합치되는 부분에서 인성이가 말하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내가 캐치를 못했던 부분이 있네. 그런 것들 또한 어찌됐건 주식시장은 정보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보를 얻어가는 정도선 안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저희 첫 번째 종목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이 9,53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자리는 아니지만 아직 익절 자리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석유사업법이 어떻게 나올지, 개정안이 어떻게 통과할지에 따라서 또 시장에서 주목받는 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최근에 추천받았던 V1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목표가에는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거의 다 다가가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14,500원이었고 금요일에 13,740원까지 올라가면서 정말 짧은 기간 안에 10% 넘는 수익률을 가져다준 종목인데 이 종목은 좀 어떤 부분을 가장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V1텍은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테마 3개가 다 엮여 있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까지. 그쵸?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상승했었던 차트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뭐가 가장 유력하겠습니까? 디스플레이가 가장 유력하겠죠. 왜? CES2024로 인해서 V1텍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만 걱정이 되는 건 V1텍이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렇게 큰 기대 심리가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수급이 크게 달라붙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좋습니다. 더 크게 뜀박질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왜? 거래대금도 붙지 않으면서 이렇게 시세가 한번 나온 종목은 V1텍 어쩌고 저쩌고 뉴스가 나오는 순간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는 거 누가 흡수하겠습니까? 수급의 주체들이 물량을 흡수하면서 주가를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 가지 더 외인과 기관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진입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가격 구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못 올라갈 가능성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입 자리가 어디가 됐든 상관없이 14,500원까지 열려있는 종목이 V1텍이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V1텍이 14,500원까지만 올라가고 끝나지 않을 가능성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14,500원이 넘어간다면 그 다음 2차 익절 목표가는 노란톡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V1텍 시장에서 주목받는 재료들이 다 섞여 있는 종목입니다. 디스플레이, 로봇, 반도체가 다 지금 통합되어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이 재료들이 주가 상태에는 다 반영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넘어서 추가적인 목표가까지 받아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추가적인 목표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언박싱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큐리언트 들고 오셨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신규 항암치료제 이 종목과 관련해서 조금 재료가 나왔었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네네. 재료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차트상으로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첫 번째로 큐리언트 하면은 그냥 제약바이오 관련주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 주도하에 K바이오 백신 펀드의 첫 투자 그니까요. 네,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큐리언트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장착된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지금 지수가 종목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가 바닥이 잡히고 나서 반등이 나왔었던 건 역시나 10월입니다. 그런데 반등이 나오고 한번 데드캣 바운스가 큰 폭으로 일어나고 나서 주가가 눌렸다가 눌리는 그 찰나에 지금 진입할 수 있는 관점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겠느냐? 목표가는 방송이 끝나는 말미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그 목표가 이상의 주가 상승분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허도 최근에 등록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정부 차원에서 자금 조달도 충분히 된 종목인데 지금 주가가 눌려있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들어가시고 잠시 뒤에 나올 목표가까지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뿐만이 아니라 그 목표가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까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프로2000 들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도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지금 주목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 종목이 좀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게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CES 관련해서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프로2000이 제가 방송에 나오지 못한 날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포착이 돼서 종가 베팅을 언급을 드리자마자 시간에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언급을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마음 아팠습니다. 아, 왜 하필이면 또 그날 토마토를 나오지 못해가지고 이 종목을 말씀드리지 못했는지. 이게 금요일 아까운데. 날 포착이 된 걸까요? 네. 그런데 프로2000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맴스와 관련된 뭐가 있습니까? 신개념 광 GPU 기술을 개발했다는 이슈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야,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이제서야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궁금증이 있으시겠죠? 프로2000은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긴 박스권의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 박스권의 고점을 4,500원 단으로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아래 단으로는 2,000원 아래로 보실 수 있는 그 박스권의 구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프로2000의 120일 차트로 봤을 때 지난주 목요일 날 포착되고 금요일 날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면서 갭을 띄워서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아랫꼬리가 달렸다가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 말인즉 프로2000은 올라갈 기대감이 있는데 거래량이 안 붙었다. 그 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제 물렸었던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할 때 물렸었던 그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도 손절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대 심리가 있는 종목이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3,000 얼마입니까? 3,325원인데 오늘 시간 외에서도 이 종목이 꽤 올라간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 한번 한번 확인해 확인 좀 볼게요.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 오늘 4.81% 오르면서 3,485원까지 올랐네요. 또 올라갔네요. 또 네.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장난질을 치는 종목의 경우에는 우리가 진입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뭘 보셔야 되느냐.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에 종가 가격에 진입한다라는 관점을 잡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내일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1월 달에 들어서면서부터 뭐가 있습니까? 시간 외에서 갭을 띄웠던 종목 중 3% 이상 상승을 보였던 종목 중 70% 이상의 종목은 갭을 띄우고 아랫꼬리가 긴 음봉이 나온다는 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음봉이 나오는 아랫꼬리에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관점이 되겠죠. 그 자리는 토르 기법이 포착된 지난주 목요일 날의 종가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진입할 가능성 충분히 있고 그 자리에서 진입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은 역시나 목표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네.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노란톡방 입장 방법과 프로2000을 과연 제가 어떻게 수익을 실현하고 여러분들께 익절 자리를 드리는지까지 같이 한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프로2000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토르 기법이 목요일에 뜨고 나서 금요일장에 정말 시원한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금요일 날 고점 기준으로 3,840원까지 올랐다가 종가를 3,330원에 마무리를 했었는데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5% 가까이 오르면서 결국에는 금요일에 종가를 좀 넘어선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세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 종목의 매수 전략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만 이걸 좀 상승이라 받아들이기는 참 껄끄러운 것 같습니다. 겨우 0.04%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주에는 좀 오를 수 있을까요, 시장?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조언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투자는 투자자들의 판단 여하에 따라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목을 진입하실 때 너무나 우리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더라도 수박을 사더라도 두들겨보고 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종목은 두드려보지 않고 매수 버튼을 누르시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진입하실 때 그리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때 이 종목 진입해도 된다라는 판단이 안 되신다면 차라리 저에게 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매수 버튼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인성 멘토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상담이 필요할 때마다 늘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요. 방송 시간뿐만 아니라 저희 QR코드 내에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이 시간 동안에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반드시 내일 시간에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 거기에다가 제약바이오 내일 시초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내일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일 아침에 이것만큼은 꼭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 한 가지 포인트만 더 짚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미국장에서 상승을 보여줬었던 섹터가 어디인지 정도만 파악하시고 국내장 준비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증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파악을 하시고 내일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시초가에 좀 주목을 받는가 체크를 하신다면 내일 시장의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반드시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서는 이런 시장을 빠르게 대처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잠시 뒤에 화면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뜨니까요. 그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